네, 그럼 한 주간 경제 이슈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교수님 보신 것처럼 이 배추 한 포기에 22,000원까지 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비싼 겁니까? 최근에 이제 장바구니 물가 너무 비싸졌다. 네. 시장 가격이 두렵다라는 분이 많아지시고요. 특히나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이 퀄리티라고 이야기하죠. 이 기본적인 질 역시 예전에 비해서 못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 작황이 안 좋기 때문이거든요. 예. 결국은 가격도 올라가는 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잘 안 자랐기 때문에 예전만큼 배추나 시금치 사시는 분들이 예전에 꽉 찬 알배추를 구하는 게 아니라 너무 속이 뱄다, 작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 정도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질은 안 좋은데 비싸졌다. 예, 그것은 공급이 모자라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단신에도 잠깐 나왔지만 배추나 이런 것들은 좀 날씨에 좀 민감한데 너무 더웠죠. 사실 배추 산지가 고랭지 배추가 유명한데 고랭지 배추가 유명하다는 거는 선선하고 좀 일조량이 좋은 기후에서 잘 자란다는 이야기인데 예. 굉장히 더웠다가 비가 많이 오니까 작황이 뚝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작황이 뚝 떨어지다 보니까 가격이 2만 원 넘게까지 올라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상황이 이렇자 김포족이라고 하는데 김장 포기하는 사람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정부가 시장에 중국산 배추를 풀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김장을 중국 배추로 해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중국산 배추는 한 3,000원 정도 가량 한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아무래도 그 김장이란 것은 오래 담가야 되고 오래 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중국산 배추에 담는 것에 대해서 좀 거부감들이 많은 아무래도 그렇죠. 아무래도 다른 김치에 비해서 좀 거부감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중국산 배추가 좀 풀리긴 풀렸는데 주로 이제 상인들이 사거나 아니면 공장에서 사는 용도로 썼지 이게 개인들이 잘 사진 가정은 않았거든요. 아니다. 예, 가정은 아무래도 특히나 김장김치는 오래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네. 국내산으로 담가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지난해 뭐 한 7,000원 서준에서 지금 2만 원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도저히 이제 가격 방어가 어렵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이제 흔히 말하는 상품 쪽에는 좀 이 수입산을 유도하고 이쪽에 공급을 줄이면서 가격을 낮추는 결국은 이 전반적인 공급량을 늘리면서 가격을 낮추는 이런 정책을 펴야 되는 이런 시점이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중국산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거부감도 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언제까지 이제 고물가가 지속될지, 뭐 장바구니 물가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게 쉽게 잡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수입을 하면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작황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이제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가 심해졌고 기후 변화에 따라서 예전에 100년에 한 번 있던 일들이 뭐 10년에 한 번, 뭐 200년에 한 번 있던 일들이 뭐 2년에 한 번 이렇게 올해 일어나는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올해 막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예상치 못한 기후를 사실 농작물들이 대응하기 좀 어렵거든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영세농들이 많은데 이게 영세농들이 이런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물건 가격이 좀 공급이 줄어들게 되고 물건 가격이 오르는 일이 많이 생기고요. 실제로 예측에도 이런 배추 같은 것들이 올해 작황이 안 좋아서 10월, 11월 이렇게 한창 공급이 중요할 때도 한 2, 3% 작년에 비해서는 2, 3% 정도 주는 것이 아니냐. 특히나 이제 농작물 같은 경우는 2, 3% 차이가 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 탄력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격의 그 공급량에 따라서 가격이 확 변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기후 변화 자체가 좀 근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일기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9월, 10월, 11월에도 조금 배추값이라든지 이게 특정 작물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걱정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도 한번 저희가 살펴볼 텐데 요즘 청약 시장이 역대급 열기를 띠고 있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로또 청약 얘기 나오고 있고요. 청약 경쟁률이요, 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경쟁률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로또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난다. 뭐 수억 남긴다, 뭐 예, 이런 뭐 얘기죠. 거의 뭐 최대 10억까지 보고 있는 예. 단지까지 나오면서 특히나 이제 강남 주요 단지, 뭐 청담이라든지 이런 데 단지에는 되기만 하면은 10억 이상 남기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면서 청약 경쟁률이 뭐 200대 1, 뭐 199대 1 이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근본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것은
너무 예전에 이제 분양가 같은 것들 높게 하면서 시공사들이 돈을 많이 가져가게 되고 이런 수익 같은 것들이 배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뭐 가격 상승도 부추기고 돈을 가져가는 사람이 따로 있다 보니까 네. 정부에서 택지비랑 공사비 이상은 분양가를 못 받게 해놨거든요. 못 받게 하는 이 분양가 상한제가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란 이야기는 시세보다 훨씬 가격이 싸게 네. 분양이 된다라고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가 만약 분양을 받을 수 있다라 그러면 이거 시세 차익이 어마어마하게 날 수 있는 이런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로또 청약이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권이라든지 최근 뭐 화성권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무래도 로또 청약 얘기, 아무래도 시세보다 싸게 분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로또 청약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부동산 시장 보면은 요즘 뭐 얼죽신 얘기 많이 나옵니다. 뭐 얼주가 얘기는 들어봤어도 얼죽신은 좀 처음인데 얼어 죽어도 신축이다. 신축 아파트로 많이 몰린다. 뭐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그 여파로 서울에선 또 이 분양권, 입주권 거래량이 또 껑충 뛰었다고 합니다. 예, 사실 이제 신축에 대한 수요가 원래도 있었는데 최근에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좋아지다 보니까 수요가 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몇 년 동안 공급이 또 잘 안 되고 그냥 건설비 같은 것들이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만들고 있던 아파트 역시 되게 공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공급이 좀 줄어들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가장 최근에 지은 것들도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신축에 대한 수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존에 그러니까 분양권 거래란 거는 내가 분양 받을 걸 가지고 그 권리를 가지고 거래한다는 이야기인데 네. 이걸 가지고 있으면 기존에 분양권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분양권을 넘겨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신축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이다 보니까 가격이라든지 거래가 굉장히 좋게 형성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매 제한도 많이 없나 봅니다. 그럼. 요새 사실은 한동안 전매 제한이 있었는데 2022년부터 하도 이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될 걸 우려하다 보니까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풀어준 것들이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뭐 특히나 이제 분양권 하더라도 이제 사실 가지고 있으면 값이 오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제한이 있더라도 분양권 거래들이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하반기도 시세 차익 기대되는 신축 단지들이 좀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눈여겨볼 지역이나 혹시 교수님께서 보는 지역들 있으십니까? 뭐 제가 이제 아파트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측면들이 있지만 최근 주택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은 강남 그리고 이제 경기권에서도 서울과 인접성이 좋은 지역들을 한해서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전국 아파트 가격을 보고 있으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전국은 떨어지고 있는데 서울의 신축 그리고 이제 화성이라든지 동탄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서울 인접 지역의 신축들을 중심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이 많은 지역들로 아무래도 분양권이라든지 수익성이 몰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치는 주택 가격 하락하고 있지만 이런 흔히 말하는 몇몇 핵심권을 중심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분양 수요 역시 그런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정부가요, 이르면 10월부터 청약 납입금 인정 한도를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청약 넣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반발도 있을 법한데 이 바뀌는 제도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실 지금 제도가 가장 크게 바뀌는 거긴 한데 이제 이렇게 청약의 금액을 인정 금액을 올려준다는 거는 공공주택을 분양받을 때 인정 금액을 인정받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10만 원에서 25만 원 넣으면은 그 쌓은 만큼 사실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쌓아놓은 분들이 공공주택 청약을 잘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많이 쌓기 시작하면은 공공주택에 대한 또 수요가 또 민간주택으로 수요로 민간 분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민간 분양에 대한 수요로 넘어갈 수가 있어서 분양 시장을 조금 더 자극하는 것이 아니냐. 뭐 주택을 하시는 분이 공공주택도 하긴 하지만 또 민영 주택에 대한 분양도 계속 받고 있기 많이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욕심이 있죠. 계속 넘어가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상으로는 많이 쌓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주택의 어떤 공급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입장이 있긴 한데 결국 돈을 많이 쌓으면 또 딴 데 투자할 수 있고 뭐 이런 아마 메커니즘들이 있어가지고 공공주택을 넘어서 민영 어떤 주택의 분양 시장까지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돈 되는 경제 뉴스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